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6월 25일 새벽에 시작된 한국전쟁. 곧바로 한강 방어선을 살피러 온 맥아더 장군은 작전 하나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적의 화력이 최전선에 집중되어 있을 때 적의 후방을 공격해 적의 병참선을 끊고 한반도 남부 전선에서 전면적인 반격을 통해 북진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명은 크로마이트 작전이며 한국에선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의 전세를 뒤집은 이 작전으로 인해 인천은 한국전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천 상륙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인천이 아닌 낙동강 방어선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실현이 되려면 적의 화력을 최전방으로 집중시킨 상태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 당시 북한인민군의 압도적인 무력에 의해 국군과 미군은 후퇴밖에 할 수 없었고 빠른 속도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인천을 탈환해서 전세를 뒤집어야 할 때이지만 작전 계획을 수립할 시간, 미 합동참모본부의 승인, 명령 하달, 병력 집결, 작전 일시까지 기다리는 동안 대략 2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동안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부산에서 대량의 참사가 벌어지던가 뉴코리아 계획에 의해 한국인들은 서사모아로 망명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1950년 7월 7일 한국의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도착한 월튼 워커 중장은 더 이상 밀리면 안되는 낙동강 방어선을 책임지게 됩니다. 맥아더는 인천 상륙 작전 실행을 위해 워커 중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미 제8군이 현진지를 고수해야 된다. 더 이상의 후퇴는 하지 마시오. 월튼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미군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 더 이상의 후퇴, 철수, 방어선 재조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퇴각할 곳은 없다. 우리에게는 덩케르크나 바탄이 없다. 부산으로의 후퇴는 역사에 남을 학살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만약 우리 중 일부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싸우다 죽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 전선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결사 항쟁으로 부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자 한 이 명령은 의도와 달리 미국 의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미국 국민도 아닌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 장병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마땅한가? 또한 명령을 받은 부하 장병들 역시 그의 사진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워커 중장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장병들과 미국 의회의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도 한국은 꼭 지켜야 한다며 전쟁을 반쯤 포기하고 있던 그들을 설득하러 다니며 장병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이런 여론보다 다른 두 가지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극동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과 그의 아래에 있던 라인 대부분이 맥아더와 함께 태평양 지역에서 병력 부족과 장비 부족으로 함께 고생하며 힘들게 싸워온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생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았던 유럽 전선 출신의 장교에 대해선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튼 워커 장군이 유럽 전선 출신의 장교의 성격마저 무뚝뚝한 무식한 군인이어서 맥아더 파벌 속에서 혼자 붕 뜬 채로 고군분투했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맥아더 장군은 미 본토의 합참으로부터 다수의 병력과 전투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을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했고 정작 작전을 실행하기 전까지 반드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야 했던 워커 장군에게는 병력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낙동강 방어선에서 싸우던 미군과 국군 모두 훈련도 제대로 안된
미숙한 병력들이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메가더로부터 병력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워커 장군의 휘하에 있던 연대장들 상당수가 무능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전선이 붕괴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부적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워커 장군은 자신이 직접 연락기를 타고 북한군 머리 위를 비행하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연대 지휘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연대장들을 닥달하며 부족한 병력과 물자로 방어선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얇은 방어선에서 처절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워커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사수한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은 예정대로 실시되었고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집결한 연합군은 북진을 시작했고 전선을 38선 부근으로 빠르게 북진시키며 자유진영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병력과 물자 지원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미숙한 장병들을 이끌고 온몸을 다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워커 장군의 공이 메가더 장군보다 크다는 말이죠. 그러나 1950년 12월 23일 미군 대위의 응성무공훈장 축하를 위해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국군 수송부 정비대 소속 민간 고용인이 취업 주행하던 트럭이 장군이 탄 지프차 측면을 들이박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워커 장군은 차에서 튕겨져 나가 즉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워커 준장이 은성무공 훈장을 수여하려던 미군 대위가 아버지를 따라 한국전에 참전한 워커 장군의 아들인 샘 워커 대위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3일 아들을 축하하러 가는 길에 사고로 생을 마감하셨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만 대통령은 사고를 낸 수리공을 사형시키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아차산 주변 지명에 워커힐이란 이름을 붙여 워커 장군을 기리게 됩니다. 또한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과 미스터 워커힐 서울, 워커힐 아파트, 부경대학교의 구내식당인 워커하우스, 대구에 위치한 미군부대 캠프 워커, 이 이름들 역시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면된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명성에 가려 한국인들에게 다소 잊혀진 이름인 월튼 워커 장군.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워커란 이름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사용되는 워커힐과 워커란 이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장군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합니다.